학교가 들어가야 되고 숙소가 들어가야 되고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이러는 것들이 어떻게 단일한 티피컬 플로어에 담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친구 한 명을 위해서 우리는 이 동선을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야지. 난 그 가치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았어요. 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배려해주는. 초심을 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건축가 김경훈입니다. 기독교 관련 여러 단체, 봉사단체라든가 교회라든가 학교라든가 장애인들 관련된 단체가 있어요. 부솔이라고. 지역사회 봉사를 큰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건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는 통합교육이라는 되게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장애와 비장애인이 함께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게 우리나라 최초로 거기서 실행을 한 거예요. 그 중앙기독학교에서. 한 6,000평 되는데 지상에 8층, 지하 5층인데 같은 층이 없어요. 티피컬 플로어가 없어요. 사용자들은 명확하게 있었어요. 각 층별로 어느 단체가 들어갈지 사용할지를 미리 정하자. 너무 성격이 다르니까. 학교가 들어가야 되고 숙소가 들어가야 되고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100명, 200명이 움직여야 되는 동선도 있어야 되고 이러는 것들이 어떻게 단일한 티피컬 플로어에 담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시대의 어떤 화두 중에 하나가 다양성이거든요. 수평적 관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획일화된 방식으로 담겨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앞에가 굉장히 강렬한 아파트 단지가 있거든요. 학교 부지를 내려다본다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위압적이죠. 왼쪽에 높은 아파트 단지가 있고 이쪽에 IM센터가 이렇게 스태핑지거든요. 이 스태핑지 매스는 이 위압적인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항하면서 양보한 듯한 느낌이에요. 사실은. 웰컴을 하면서도 위압적인 요소들을 받아주면서 양보한 듯한 느낌. 예배당은 처음에 계획할 때는 순수 예배 공간으로 디자인이 됐어요.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인테리어가 싹 바뀌었죠. 소통하기 좋은 공간인데 예배 공간이라기보다는 다목적 공간 이렇게 변신을 했어요. 장애인 관련된 단체로서 메인 공간을 3층으로 양보를 하자라는 건축 미팅에서 결정이 됐어요. 데크가 있으면서 외부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가장 좋은 데가 어디냐고 봤을 때 3층, 6층이었는데 6층은 접근성이 너무 머니까 3층을 취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양보합시다. 그래서 관련된 분들이 다 결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클라이언트 미팅을 할 때 인상 깊게 들었던 말씀인데 장애를 가진 아이를 둔 부모들은 하루도 못 쉰다. 단 하루라도 부부가 아이를 맡겨놓고 저녁에 식사를 같이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하루 정도라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8층에 단기 거주 시설 이렇게 있어요. 4층, 5층까지 연결되는 그랜드 스테어를 뒀거든요. 안에다가 대안학교의 학생들이 단체로 이동하는 동선을 고려해서 해놓은 거거든요. 여러 명이 동시에 이렇게 움직이는 동선으로서 너무 좋다라는 말씀을 들어서 흐뭇하고 이 삼각형 모양의 입구는 처음에는 약간 굉장히 낯설어하시는 분도 몇 분 계셨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되게 좋아하셨고 외부에서 4층까지는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2층은 기본이고 4층까지는 건축적인 산책을 통해서 외부에서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앞쪽에 큰 도로에서 틈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은 3층까지 올라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거는 제가 건축주분한테 어떻게 허락을 받았냐면 장애인 중에 해소공포증이 있는 친구들이 있대요. 그럼 그 친구 한 명을 위해서 우리는 이 동선을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야지. 난 그 가치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았어요. 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배려해주는. 요구 조건 중에 예배당이 바깥에서 화려하게 드러나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지하로 들어간다는 원칙이 정해졌죠. 지하로 들어가면서 건물 전체 형태와 디테일한 부분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거의 1,500명 들어가는 걸 원하셨거든요. 근데 그 규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배당이 지하 1층, 2층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하 주차장이 그 밑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지하 주차장을 만들려면 램프가 있어야 되고 그럼 이 램프 폭이 대지의 테두리를 돌다 보면 안에 담겨야 되는 그 예배당의 사이즈가 계속 줄잖아요. 요거를 겹쳐서 가기로 했어요. 이렇게 두 개 있던 폭이 좁아지잖아요. 차가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겹쳐서 내려가기 시작을 해요. 그 램프는 어떤 데서 많이 쓰냐면 몇만 평 되는 상업시설 있잖아요. 안에 공간을 넓게 하는 방법은 이게 유일하더라고요. 그 구조도 되게 복잡해지죠. 그래서 이거 심의 받을 때도 심의위원들이 도면을 못 읽었어요. 문화집회시설, 공연도 하고 이러는 그 공간에 스판이 거의 한 30m 가까이 나와요. 거기 기둥이 없잖아요. 그럼 얘를 두고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지상에 건물이 안 생기죠. 그래서 예배당 위에 장스판 포가 2.7m예요.
얘를 양방향 트러스로 하면 60cm가 줄었어요. 양방향 트러스의 물량과 구조적인 시공성이나 이런 거 보면 되게 불리하죠. 근데 60cm를 줄여야지 램프의 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풀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양방향 트러스 위에 6층이 올라가요. 이게 사실은 밑에 기둥이 없는데 이만큼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 건물이 없는 거죠. 건물이 커지면 중앙에 들어가는 자연 채광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건물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됐어요. 그래서 외비에 면하는 부분들이 없는 쪽이 발생을 해요. 4층, 5층이었어요. 그래서 4층, 5층이 또 중앙에 아트리움을 뒀죠. 학교 공간에 공용 공간, 중심 공간이 돼요. 거기가 채광되는 쪽에다가 교실 그런 것들을 배치한 것도 이 건물의 또 특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각 층마다 다 평면이 다른 이유가 그런 조건들을 다 반영하게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크게 구멍 뚫어준 부분은 제가 이름 붙였거든요. 세상을 보는 눈. 거기서 딱 보면 그 서쪽으로 굉장히 멀리 열려 있어요. 쫙 멀리 바라보는 고등학교 시절에 가질 수 있는 비전, 시각적으로도 조망을 열어주기도 하는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서양은 무조건 외부에 루바를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 미적인 요소가 아니라 서양빛을 가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완벽하게 가리진 않고 한 50% 정도는 가려요. 그러면 이제 직사광선이 들어오는 양이 주니까 에너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여유가 있고, 실내와 실외 사이에 데크가 있는 것이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해요. 건축 공간이 풍성하게 두께가 있어지면 내부의 공간으로 들어갈 때 그 과정이 풍성해진다는 거죠. 그 사이에 데크 공간이 있을 때는 그 데크가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에 자연이라는 거를 선물을 해줘요. 화초를 둘 수도 있고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고 바깥으로 나가서 공기를 받고 외부에서 하늘의 빛을 받고 이런 것들이 자연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건축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건물을 딱 보는 순간 느껴지는 느낌이 있고 찬찬히 보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쭉 이렇게 깊이 감상을 할 때 한 3단계, 4단계까지 계속 갈 수 있죠. 처음에 딱 봤을 때 느낌, 두 번째 단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딱 갔을 때까지 고개가 끄덕여져야 된다는 게 제 디자인의 어떤 그런 거예요. 괜찮다, 느낌 좋다. 근데 가만히 봤더니 디테일도 괜찮네. 건축은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고민해야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항상 공부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내려놔야 되고 처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견지해야 되고 그게 재밌습니다.